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경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상화를 3단계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각 주지사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각 주지사들의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댑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브리핑에서 계속 강조한 거는 경제를 오픈한다 이거예요. 경제를 오픈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죠. 물론 결정은 주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And that's what we're doing. We're opening up our country. And we have to do that. America wants to be open, and Americans want to be open. As I have said for some time now, a national shutdown is not a sustainable long-term solution. And some states will be able to open up sooner than others. Some states are not in the kind of trouble that others are in. 그리고 기자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주들은 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이미 레디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그런 주들은 당장 정상화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을 가고 당장 할 수 있다. 그거는 주지사한테 주지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몬타나 이런 주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10명, 11명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사망자도 하루에 거의 없는 것 같고, 인구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밀집도가 적은 그런 지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이런 데는 정상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 수치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시카고가 있는 이 일리노이주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늘고,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사망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의 한인분들 확진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기사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라서 제가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한인분들 확진자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의 20%는 에이션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한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확진자들도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테스트한 수치보다 미국이 테스트한 수치가 넘었다. 인구 비율당 따졌을 때 미국이 더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의 테스트 숫자가 미국의 테스트 숫자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의 미묘한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현재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가 한국과 미국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 테스트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드랍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 테스트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긴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 테스트 숫자를 얘기하면서 한국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We've done more tha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has done a good job, but we've done more. 사우스 코리아 너무 잘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했다. 결국 미국이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 비교 대상이 여기가 정말 많이 했지만 여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어 라고 비교 대상이 한국이라는 게,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거를 정말 많이 지켜볼 텐데 거기서 한국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오늘 아침에 그 한국의 그 총선 잘 진행했고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을 좀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미국도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보고 있겠어요,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표본이 될 텐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 이렇게 많이 언론에 언급되고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한국이 이렇게 많이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사우스 코리아를 언급하면서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브리핑을 봤을 때 다른 나라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굉장히 잘 대처하고 누가 봐도 테스트도 빨리 진행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기준을 삼는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보면은 어느 한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검사량이 이 정도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를 하다가 보통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고 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굴 딱 들더니 And the number is actually going up. 그러니까 이 넘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썼던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 얘기를 한마디 더 해야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스크립트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했다 이미 발표해놓고, 하지만 이 테스트는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 얘기를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어떻게든 상황은 안 좋지만 대통령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실업자가 2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약 한 500만 명이 더 생기고, 지금 일주일에 거의 뭐 5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씩 늘고 있거든요. 미국 실업자 인구가 엄청나서 이번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20%가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경제 위기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고, 그때 2009년도에도 실업률이 10%가 안 됐대요. 1930년대 그 세계 경제공황 이후로 최악이라,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분석도 있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되게 심각한 그런 동네, 그런 주, 시티 이런 데 있는 의료진들을 제외하고서는 병원의 의료 종사자들도 그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엘프 있잖아요. 엘프. 뭐 어느 식당이 뭐 맛있고 뭐 후기 같은 거 남기고 이런 거 하는 그 정보 주고 인포메이션. 거기도 오늘 1000명 해고됐다 그러고, 직장을 잃지 않아도 그 임금 삭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임금 삭감, 그리고 실질적인 실직, 이런 것 때문에 경제는 위축될 것이며, 앞으로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 그 라스베가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라스베가스 뭐 카지노 그 다시 문 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괜찮아진다고 해서 네바다주에서 우리는 그렇게 확진자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이 열었어요. 그러면 뭐 타주에서 다 올 것 같은데, 뭐 타주에 뭐 경각심 없는 사람들, 가뜩이나 집에서 놀고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진짜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물론 라스베가스 쪽에서는 그리고 비지터들 철저하게 검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주지사는 주의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글쎄요. 라스베가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위하는 거, 예전에는 막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차에서 시위하나 봐요. 특히나 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 사람들끼리, 그리고 뭐 친척들끼리도 뭐 방문 못하게 하고요. 이런 조치들이 점점 길어지고 더 늘린다고 하고 하니까, 이건 주지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빵빵거리면서, 그런 중에 경찰은 돌아다니면서 차에다가 불법 시위라고 티켓을 붙이고 다니고. 예.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그 비필수 사업장들 있잖아요. 필수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장들은 5월 15일까지 셧다운을 또 늘렸어요. 원래 4월 30일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더 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다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뉴욕주에서 계속 셧다운은 길어지고, 근데 어느 주에서는 그걸 빨리 셧다운을 해제시키고 경제 정상화를 시키는 그런 주들로 뉴욕 사람들이 옮겨가는 일도 생길 텐데, 왜냐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이 그 수익 창출이 됐어요. 어제 승인이 나가지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거는 이게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개 빼고는 다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사를 읽어주고 그냥 그날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고 수치 얘기하고 뭐 이 정도인데, 그렇게 노란 딱지가 붙길래 이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처음 생각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시간 되는 한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기사 내용 정리하고 이런 브리핑 같은 거, 그리고 시카고 시간으로 저녁 9시에, 그러니까 시카고 시간 좀 헷갈리니까 기준을 한국 시간으로 잡아볼게요.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제가 그날 있었던 그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가지고 라이브를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서로 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감사드리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항상 몸 건강하시고 내일 저녁 9시에 라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DK입니다.